네, 안녕하세요. J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네, 올해는 그 Early Decision 결과 분석 두 번째 파트인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많은 아이들이 오랜만에 쉴 텐데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특히 겨울 방학과 관련해서는 미국 입시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고 이제 미국 문화 자체가 겨울 방학은 가족과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 방학 동안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봄학기 준비하고 내년 여름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자체는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ies입니다. 우리가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시 결과에서도 끝에 가서는 우리가 파트 1에서 말했던 GPA가 시작점이 된다면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는 모든 조직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신체의 조직과 같이 모든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떠한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교들은 어떤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만들어야지만 대학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은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ommon Dataset, CDS 있죠. 대학교들이 릴리스하는 Common Dataset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즉,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도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미국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은, 커먼 데이터셋, 그 각 대학교별로 커먼 데이터셋의 정보가 근 5년, 근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트렌드를 보면은 이 또한 대학교에서 그 미국 입시에 발생하고 있는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사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먼 데이터셋을 간단히 뭐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커먼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주요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중요한 요소들이 발견이 됐다면은 아까 말했던 정도잖아요. 이제 깊이. 어느 정도 깊이를 들어가야지만, 아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톱 15 학교로 가고, 어느 정도 깊이가 나와야지만 한 30위권 학교로 가고, 또 어느 정도 깊이가 나와야지만 50위권 학교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들과 매우 유사한 활동을 다 진행을 해요. 봉사활동이든 연구과제든 MUN이든 음악이든 기타 등등. 하지만 똑같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 깊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주의 깊게 들으셔서 아이들의 입시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먼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는 유펜이네요. 여기서 보면 커먼 데이터셋은 very important, important, considered, not considered 이렇게 네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academic, non-academic. 지난 시간엔 우리는 academic과 관련돼서 봤어요. 유펜은 뭐 rigor class, GPA 매우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application essay입니다.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application essay인데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란색, 뭐 extracurricular activities, talent, work experience, volunteering. 그래서 EC하고 재능하고 직업 경력과 work experience, 돈 받고 유급 경험이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 EC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EC 안에 아니면 EC와 동급으로 재능과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봉사와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직업 경력에 관한 활동을 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중요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활동들이 더해져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너는 만들고 있냐? narrative, 제가 매일 강조했던 character, personal qualities는 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어떠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를 너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는 application 에세이도 very important해요. 그래서 유펜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기체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하나의 두리뭉실한 개념이 아니라 EC라는 게 있고 너의 재능이라는 걸 또 보겠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라는 걸 보겠고 그다음에 work experience를 보겠어요. 이 활동들은 근거예요. important.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너의 characteristics, personal qualities, value system 이러한 이야기를 에세이를 통해서 본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유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카고를 봅시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재밌습니다. 먼저 그 rigor of secondary record. 여기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GPA 자체 점수보다는 rigor를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초록색으로 우리가 application essay가 매우 중요하게 나오지요. 근데 어떠한 이야기를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파란색을 보면은 봉사와 직업 경력은 considered예요. 중요도 아니고 매우 중요도 아닙니다. considered입니다. 그럼 결국 이 학교에서 매우 중요시 본다라는 거는 EC하고 재능이에요. 즉,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시카고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고 도전 정신이 있고 성과 높은 아이들을 좋아한다. 즉, 봉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언급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카고가 원하는 캐릭터하고 퍼스널 퀄리티는 봉사와 특히 봉사는 중요도 아니고 컨시드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은 어떤 이야기를 원하냐. 화려한 EC 활동과 재능, 학업적 재능,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또한 volunteer work, work experience가 파란색으로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브라운의 에세이가 브라운이 최근 5년 동안, 10년 동안의 커먼 데이터셋을 보면은 좀 변화가 되게 좀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커먼 데이터셋의 변화는 직결적으로 학교의 인재상이랑 반영되고 인재상이랑 반영된다는 거는 이야기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가 많이 변하거든요. 즉 그 첫 번째인 뭐냐 그 오픈 커리큘럼 에세이는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에세이는 시간에 걸치면서 특히 이제 봉사적 리더십 개념보다는 다양성 개념, 즉 공동체 안에서 work-life balance. 제가 말했던 것처럼 브라운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말했던 새로운 기조가 있죠. 브라운은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자기 개발 시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원하냐?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 상호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자기 라이프를 잘 매니지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커먼 데이터셋에서도 탤런트, 캐릭터, 에세이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부각이 되고 이러한 기조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EC는 중요도는 있지만 volunteer하고 work experience가 최근에 커먼 데이터셋에서 보면은 좀 중요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탠포드는 한번 봅시다. 또 application essay very important. 지금 모든 학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되는 거는 에세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EC들이 이게 분산되는 것보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extracurricular activities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지 EC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런 커먼 데이터셋에서 중요도를 이렇게 가늠하고 그다음에 non academic 그 요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못 봤던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EC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리서치가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등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로 나오지. 우리가 리서치라는 서브 캐테고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브 캐테고리가 없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volunteer work하고 work experience가 EC랑은 구분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또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과 더불어 또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앞에 세 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화된 생각을 조금 세분화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수정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쓸 때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 비로소 아, 이런 게 있었나 하는데 나와 있는 talent and ability입니다. 그리고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 지금 모든 학교들을 보면은 EC나 volunteer나 work experience는 매우 중요한 학교도 있지만 고려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에세이만큼 수업의 난이도만큼 매우 중요하고 표기됐던 부분이 아이의 재능이랑 그다음에 아이의 퍼스널 퀄리티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 번 그 엑스트라커리큘러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아이의 원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이의 이야기는 뭐냐? What is your story? 그 스토리 안에는 그 관점에서 이 탤런트하고 캐릭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 안에서 일단 첫 번째, 너는 얼마나 잘하냐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올 정도의 수준이 되냐라는 거를 탤런트 어빌리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탤런트 어빌리티가 있다면은 그 이야기를 너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 너만을 위해서 풀어가고 있냐? 아니면은 도전 정신에 입각하고 있냐?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 강조하는 humanity에 입각하고 있냐? 그래서 탤런트는 개인적인 차원이라면은 캐릭터하고 퀄리티스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해당 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이 모든 것을 또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통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백날 바쁘게 활동을 한다고 한들 지금 오늘 이 커먼 데이터셋에서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이 대학교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특히 이 탤런트하고 캐릭터라는 부분이 에세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다라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점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커먼 데이터셋을 통해서 확인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봅시다. 질문을 던져야죠. What are universities looking for? 그러면 이런 커먼 데이터셋을 우리가 보고 그럼 대학교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확인했어요. 아, 매우 중요하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이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컬리지 보드도 매년 policy strategy law advocacy 해가지고 그 understanding holistic review in higher education admissions 해가지고 컬리지 보드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교들의 입학 평가 기준의 핵심인 홀리스틱 리뷰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교들은 홀리스틱 리뷰의 요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한 150페이지가 되는데 만약 읽어보고 싶다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많은 코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좋지만 어, 연간 나눠인 거기 때문에 항상 1년이 늦어요. 그래서 2025년도 나오는 거는 2024년도 결과니까 2025년도 변화가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읽어도 되고, 그래서 컬리지 보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방금 커먼 데이터셋에서 본 것처럼
EC가 두리뭉실한 EC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EC가 중요하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대학교들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EC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1번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What type of activities are they looking for? 첫 번째는 어떠한 활동을 평가 기준에 내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요 부분은 우리가 충족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즉, EC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EC가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다 말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커먼 데이터셋이나 대학교에서 릴리스하는 정보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컬리지 보드에서 릴리스한 정보를 참조하여도 중요하게 보는 활동군이 있어요. 유형들이. 예전에 제 영상을 보면은 커먼 앱에 나와 있는 20 몇 개의 활동 유형들, UC 애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6, 7가지의 활동 유형들. 우리가 활동 자체를 보지 말고 했던 활동들은 유형에 넣어가지고 군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대학교에서 EC를 평가함에 있어서 보는 요소들입니다. 한번 군을 볼게요. 첫 번째, 전통적인 EC겠죠. 그 다음에 volunteer work, work experience. 이게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이따 가겠지만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EC는 평가된다라고 서류상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대학교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79%의 아이들은 그 리서치나 아카데믹과 관련된 EC 활동을 했다. 우리 학교 합격한 79%의 아이들은 스피치하고 디베이트에 참여했다. 우리 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의 94%는 봉사 활동을 통해 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94%는 환경이나 사회 정의와 관련된 advocacy 활동을 했다. 그 95%의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 67%의 아이들은 뭐 미술이나 춤이나 종교나 기타 등등의 문화 교류를 위한 EC 활동을 했다. 그래서 유펜입니다. 유펜이 어떤 학교들은 매우 친절하게 앞서 화면에서 말했던 우리가 이 세 가지 활동들을 세분화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 활동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다 등등등이에요. and more, and more, and more.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는 알려주지만 명확한 답은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질문, 이 EC 활동 중에서 어떠한 유형들을 대학교는 보고 있느냐 했을 때 전통적인 EC 안에는 academic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volunteering,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work experience는 인턴십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What qualities are they looking for in these activities? 이제 오늘 주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했다고 칩시다. 활동들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대학교들은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능력, 어떠한 특징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왜냐면은 아까 이러한 활동들의 조합은 매우 중요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 고려였어요. 근데 이 활동들의 factual reference를 더해가지고 에세이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탤런트하고 characteristics, qualities가 매우 중요했어요. 즉, EC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UC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냐가 성공적인 입시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세 가지, 네 가지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가 모든 학교에 반복됐던 talent, skil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그래서
그 안에 이야기는 먼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스쿨 핏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강조되는 재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능,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재능 기부. 한번 봅시다. 만약 아이가, 여러분들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맥스라는 고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나이는 고2예요. 학점은 1.0이에요. 전 과목을 D를 받아요. 벌써 불안한가요? 전 과목을 D를 받는데 이 친구가 맨날 무슨 자기는 그, 그 멘토링이나 튜터링 과외를 하겠대요. 아이들을 가르치겠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거 우즈를 한번 봅시다. 타이거 우즈가 그 봉사 활동을 했을 때 축구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 축구가 아니라 골프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야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야구 프로 선수도 잠깐 했어요. 아, 마이클 조던이죠, 그거는. 근데 타이거 우즈 골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야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골프겠죠. 왜냐면 재능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퀄러티는 제가 봤을 땐 끝에 가서는 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고, 그다음에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그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question 3. Are you successfully telling your story through your application essay?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 그 이 세 가지 요소, activities, qualitative theme, application essay. activities는 아까 말했던 지금 EC, volunteering, work experience, 기타 등등 배경이에요. 그다음에 qualitative theme 뭐냐면은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activity 자체에서 수치가 나왔어요 벌써. 퀄리테이티브 필름은 뭐냐면 재능과 비슷해가지고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이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가치관이나 그 배경이 학교에서 원하는 아이 그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에세이에 녹여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본 건 뭐냐면은 EC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반박할 수가 없죠.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다루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변화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EC가 중요함에 있어서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EC를 통틀어서 보지 말고 대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군이 있잖아요. EC, Work Experience, Volunteering. 적어도 이 세 가지 군이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균등하게 활동을 참여하고 있다면은 오늘 많은 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됐었던 부분 같은데 이 탤런트, 재능 기부. 그다음에 그 재능 이게 깊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조합인데 액티비티스나 탤런트가 다 있어요. 액티브 그 레저메이는. 그런데 에세이를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써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떨어지겠죠. 두 번째, 액티비티하고 재능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에세이는 잘 쓰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했던 아이들, 뭐 최근도 아니고 매년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아이는 별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력서에 뭐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후회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쓰고, 이러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이 두 번째 군에 있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군은 뭐냐면은 액티비티스는 있는데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는 화려해요. 하지만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에세이를 써도 빈깡통적인 에세이가 나오고 희망은 높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이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지금 말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한번 이제 세 번째. 한번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예시를.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세 가지 활동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cademic depth. 이제 깊이면인데, 우리가 이야기와 탤런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 40위권 가는 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난이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냥 스템 정도의 그 AP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캘큘러스 BC 정도까지 해요. 이 정도까지. 리그 난이도는. 그 다음에 실력, proficiency 같은 경우에는 교내상은 조금 있어요. Maybe one or two regional상. 서머 캠프, 뭐 매우 비싼 캠프들 가더라고요. 그다음 리서치는 뭐 KSEF나 아니면은 그 한 개 활동이 한 개 논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러티브는 뭐냐면 에카데믹 내러티브는 이게 대 모든 활동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한번 봅시다. 요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깊이잖아요. 그 이야기, 재능. 근데 요소들은 있지만 재능이 부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서 이야기는 매우 추상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일반화의 오류를 시켜요. 한 개 활동을 가지고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그 다음에 과거, 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이는 이쪽에 있나요? 한번 보세요. 아카데믹과 관련해가지고. 한 20위권 아이들, 20위권 가는 애들은 리거는 뭐냐면은 전 과목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proficiency, 적어도 이제 스템 쪽에서는 AMC 정도는 있죠. AMC10, AMC12, AMC10, AMC12도 없으면서 MIT 가겠다고 하고 AMC10, AMC12 어쩌면서 수학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그 프로페셔널 면에서도 수상 경력도 뭐 리지널 상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인터내셔널을 그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 돈을 줘가지고 만든 국제상은 아니에요. 이건 다 이름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상 정도 있고. 그다음에 썸머 캠프는 리서치를 많이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캠프의 난이도 즉 admission 난이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리서치하는 인스티튜션의 이름 랭킹이 높은 대학교 이름을 갖고 있는 서머 캠프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다음에 리서치도 엄청나게 큰 리서치 하나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얘네들은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좀 허풍이 세요. 허풍이 세다라는 건 이들 아이들은 내가 뭐뭇을 이뤘다로 그랬어요. 물론 이룬 게 좀 있으니까요. 이뤘다고 쓰는데,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무엇을 이룬 시점의 문제예요. 만약 대부분의 요 군에 있는 아이들은 11학년 1학기쯤에 뭔가 많이 이뤘어요. 아니면 11학년 2학기, 심지어는 여름방학 초반에.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progressive development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에세이를 썼을 때 문제가 outdated. 앞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 이뤘다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한 여기서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만큼의 크기에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톱 10, 톱 15 가는 거. 이 아이들은 뭐 톱 리거죠. 뭐 수학도 뭐 multivariable, linear, 뭐 English Linglet AP, Physics C, 뭐 많아요. 그냥 얘네들은 진짜 많아요. 그다음 proficiency도 뭐 international olympiad 정도 아니면 national rep, 적어도 regional rep 이런 거. 그다음에 서머 캠프. 여기서 우리가 SAT를 공부했다는 게 아닙니다. 서머 캠프는 주로 어딜 가냐면은 아니면은 SAT 점수와 다양한 에세이를 요구하는 캠프에 가요. 대학교 입시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이런 아이들은 1차적인 필터링을 어디서 받냐면은 썸머 캠프에서 받아요. 왜냐면 썸머 캠프도 추천서, 학점, SAT, 에세이 등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톱 10 가는 애들은 이러한 식의 무슨 그 퀄리피케이션 베이스드 캠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리서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20 했던 애들은 I've done 했으니까 그만할게 이게 아니라 이 요 군에 있는 아이들은 지속성이 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활동을 슈퍼바이즈 해준 전문가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낙하산으로 리서치를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누가 나한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보세요. 돈을 줘가지고 무슨 튜터 갖다 붙여가지고 한 1, 2년 동안 무슨 그 글을 쓰는 게 그게 뭐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이들 아이들은 리서치를 했을 때 항상 인스티튜션에서 돈을 안 받고 슈퍼바이즈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주제에 매우 민감한 그리고 주제에 매우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호기심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우문을 파다 보니까 이게 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접목해서 이거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을 인지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아카데믹과 관련해서 40위권, 20위권, 톱 15, 톱 10 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C라는 면에서 아이들이 하는 Rigor Proficiency Summer Camp Research 이거는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30위를 간 아이들도 빈칸은 없었어요. 20위를 가는 애도 빈칸은 없었어요. 10위에 가는 아이들도 빈칸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주제인 personality, quality, value, talent, abilities 이러한 이야기 중심적인 면에서 깊이의 차이가 있죠. 대학교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한번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ow do I demonstrate my narrative 했을 때 또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change in community narrative 요 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academic 했으니까 change in community narrative도 한번 잘 듣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 narrative는 뭐가 나왔냐면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그냥 흐름으로 봐드릴게요. 먼저 포지션 중심이었어요. 내가 학생회장이다. 내가 무슨 장이다. 뭐다, 뭐다, 뭐다 하면은 그거 자체를 인정해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교 입시 준비한 애들은 이 시절은 옛날 시절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포지션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데 가가지고 얼마나 유의미한 활동을 했을까라는 식의 또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또 일을 지나다 보니까 이 크기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과연 가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volunteering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요새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너의 포지션도 있고, 집단도 있고, 시간도 많이 보내면은, 그럼 너는 그 안에서 뭐 하냐?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봉사활동 하는 애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오긴 오는데 딴짓하는 아이들. 전혀 쓸모없죠. 그래서 와가지고 딴짓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실수가 에세이 쓸 때 쓸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유닛 컨트리뷰션이 없거든요. 되게 샬로운 걸 써요. 두 번째, volunteering이 왔는데 그냥 시간만 띄우고 가는 애들. 딱 중간 단계죠, volunteering. 세 번째, 진짜 괜찮은 애들은 뭐냐면은 volunteering으로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의 감정을 개입시켜요. 그리고 이 불쌍함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컨트리뷰션 이야기가 발전되고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 컨트리뷰션 했을 때 애들은 지금 뭐 펀드레이징 많이 하지만 현대의 아니면 현재의 컨트리뷰션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탤런트 베이스드예요. 아까도 아시죠? 탤런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스킬이. 그래서 너의 재능 기부. 그래서 봉사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봉사는 재능 기부다. 영상도 그 제목으로 하나 있을 거예요. 왜 안 믿는지. 근데, 재능 기부입니다. 그럼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볼게요. 톱 20, 톱 30, 40 학교. 일단 재능이란 측면에서 3, 40의 봉사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재능이 거의 없어요. 뭐, 엄마들은 자기 애니까 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재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재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능을 발전시키고 이 재능을 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이 중간에 development and learning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학교들이, 모든 학교들은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재능 에세이를 물어봤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가 너는 이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니에요. 근데 1차적으로 재능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안 했겠죠.
인스쿨 활동도 미니멀 하고 그다음에 요런 3, 40위권에 어떠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군에서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해버려요. 외부에서 아무도 안 하는 무슨 자격증을 따오거나 외부에서 아무도 안 하는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내러티브는 파운더 및 펀레이징으로 끝나요.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러한 유형의 활동의 중심으로 지금 봉사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면은 이 아이는 절, 절대로 가면 안 되죠. 한 3, 40, 50건 정도의 학교에 맞는 인재입니다. 그럼 이제 20번, 20위권 정도 보면은 이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뭘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톱 10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재능적인 측면에서 어렸을 때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실력 발휘 자체를 교내 아니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어요. 뭐 지역 랭킹 10위, 내셔널 랭킹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뭐 과외나 썸머 캠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재능을 확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클럽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와 관련된 봉사도 하고 있겠지만 이 20위권의 학생들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겸손함이 부족해요. 이들 에세이들 보면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느 정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써가면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럽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부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상으로는 내용이 되게 화려해요. 그렇다 보니까 글 자체가 확대돼 있어요. exaggerated.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좀 거품만 톤다운하면은 이런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만큼 인스큐어 하겠죠. 내가 있는 거를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뭐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내 아이가 요 군에 있다면은 내러티브를 바꾸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스킬 재능이니까 국제적으로 뭐 내가 나라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developing constant 희생. 그리고 계속 배우기 노력을 해요. 인스쿨은 이 아이는 잘 보세요. 이 친구는 20위권 간 아이들은 파운더에 중점을 했어요. 근데 10위권 안에 가는 데는 뭐에 중점하면은 헌신에 중심해요. 얼마나 내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또한 우리가 out of school은 어느 큰 단체에 그냥 가입을 하지만 또 높은 데 가는 그 상위 대학교 가는 애들 보면은 기존의 네임 밸류가 있는 그다음에 열심히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내러티브를 봅시다. 내러티브는 이 친구는 첫 번째 그 첫 번째 아이는 내가 뭐뭇을 했다.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한 개, 한두 개로 그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니까 두 번째 한 거는 좀 있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화 시키면 안 되지만 when you from a particular family background 그 아이들이 되게 selfish할 수 있죠. 하지만 exaggerated 내 중심적인 에세이 떨어져요. 마지막에 가는 애들은 내러티브를 보세요. 나는 항상 겸손이 있어요, 조금. 계속 improve 하고자 하는 내용. 왜? 그런 curiosity가 나오고. 그 다음에 empowerment하고 sharing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재능을 남들과 항상 공유하고자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위 대학교를 가는 거겠죠. 그래서 또 봅시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 우리가 perspective and value라고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background, conflict, realization and living 요 세 가지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value 했을 때 특히 우리가 background 에세이가 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난 그 difficulty, how do you overcome your difficulty 에세이가 좀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한번 제가 세션 4쯤에 다시 할 거니까 뭐냐면은 background.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나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위기사항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위기사항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위기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위기사항에 관한 에세이가 퍼스펙티브하고 밸류 쪽에서 나온다는 것 정도만 오늘 얘기하고 제가 세션 4쯤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general theme. 이제 아이들이 그 narrative 에세이가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일단 32, 40위권 아이들은 아카데믹과 관련해서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뭐 하고 싶겠죠. 그게 나러티브예요. 20위권 아이들은 자랑해요. 나는 뭐뭐를 했다예요. 하지만 톱스쿨 가는 애들은 호기심만 차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이러한 경험으로 바탕해서 뭐뭐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톤이 되게 달라요. 아카데믹은. volunteering은 뭐냐면은 3, 40위권 가는 잘 가봤자 이런 애들은 과장이 심하고요. 거짓이 fabricated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활동과 에세이가 비례적이지가 않아요. 저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많이 보여요, 이런 아이들이. 톱 20 가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내러티브가 파운더하고 내 클럽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톱 10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empowerment하고 탤런트로 여겨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탤런트와 관련해서 톱 30, 40가들은 솔직히 탤런트가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물론 재능은 있겠죠. 하지만 그 톱 10, 톱 20가 원하는 그냥 재능을 재능으로 자기가 이렇게 인지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능이라는 요소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근데 이들이 재능이 있더라도 매우 selfish해요. 내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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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 한 명인 아이 같아요. 톱 20. 이들은 탤런트는 뭐냐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 그 끝에 가서는 이제 늦게 이거를 지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가지고 이야기 자체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톱 10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능이에요. 그리고 분산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empowerment sharing까지 다 넘어가요. 그다음에 adversity. 일단 adversity 이제 우리가 고난, 난이, 그다음에 어려움 극복을 어떻게 했냐는데 톱 30, 40라는 거는 아이들이 거의 adversity가 없는 것 같아요. 어, adversity. 내가 무슨 Asian migrant? 내가 뭐 미국 와서 어렵다? I don't know.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B를 받았다? 아니면 선생님이 내 말은 안 듣는다? 친구들이 내 말 안 듣는데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생각나.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포인팅 핑거 하기 이전에 이 군에 있는 아이들은 포인트 핑거 at you. 본인한테 조금 이제 그래서 이 adversity는 대부분 다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커요. 남한테 돌려요. 문제는 남한테 있는 거예요. Not me. 그래서 3, 40위권 가는 아이들, 50위권 가는 아이들의 에세이 특징은 victim mentality예요. 피해자 멘탈리티 에세이가 나와요. 톱 20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피해자 멘탈리티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경험도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직결하고 해결하지만 진정성이 결여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와 관련된 경험의 깊이와 시간이 부족해요. 에세이와 비례 그 disproportionate이죠. 근데 또 톱 10 가네들은 항상 가치 중심이에요. 내가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가 먼저 전반에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씁니다. 마지막으로 diversity. 3, 40위권 아니면 50위권 가는 애들은 항상 이 ethnic narrative를 가요. My Korean descent, my Korean instrument, my Korean culinary.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무슨 Korean이에요? 뭐 I visit somewhere, I go back to Korea, like every other year. 가서 그냥 놀다 오면서. No. 이 ethnic diversity와 관련된 ethnic 이거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I want you to be committed. 그래서 I learned the Korean drum. Are you doing it now?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ethnicity based 이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uniqueness 아무도 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북에 갔다 왔다. Maybe it might be a unique experience, but so what? 그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근데 또 이제 제너럴 필 이제 20위 다이버시티와 관련해서 20위권 간 애들은 솔직히 톱 10간 애들은 진짜 차이가 없어요. 활동에서는 비슷해요. 심지어 간치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또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양하게 할 것이다. 끝. 하지만 톱 10 가는 애들은 뭐냐면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들과 공유해요. I and we가 있어요. 즉, 여기서 나온 것처럼 not just random collection of activity가 아니에요. EC라는 거는. EC라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의 공통된 그 theme이 있어야 돼요. 주제가 있어야 되고 스파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와의 공존이 필요해요. 솔직히 20위권 대학교와 톱 15 대학교 가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점수에도 있지도 않고요. 활동의 숫자도 있지도 않아요. 다 열심히 했던 아이예요. 끝에 가서의 차이는 뭐냐면은 오늘 EC 그 설명의 핵심이었던 탤런트, 캐릭터,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건 뭐냐면은 좋은 대학교 가는 애들은 톱 10 가는 애들은 I보단 위라는 개념이 훨씬 더 세요. 에세이 안에서. 그리고 호기심이 더 세요. 아직 난 잘 모른다. 하지만 20위 가는 애들은 위보다는 I가 더 세고 호기심보다는 나는 이뤄냈다라는 이야기가 더 셉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저는 요거를 하면서 그 최근에 했던 설명회 중에서 제가 제일 어태치먼트가 가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이 간단한 정보이고 너무나도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정보인데 그리고 연구를 조금 하면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근거들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 한 명의 뭐 그럴 수 있죠. 한 명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그 아이와 같은 모델로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한 학교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ED의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남들이 힘들어할 때 겸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긍정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자세도 필요한데 이게 미국 입시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 원칙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EC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숫자만 늘리는 활동으로 우리 아이의 이력서를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요. 대학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학교들은 명확하게 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소들을 얼만큼 중요하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하고 있고요. 우리의 작업은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의 원하는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트 3는 Connecting the ECs and the Essay라는 측면에서 오늘 했던 이제 EC 활동, EC와 그 탤런트와 이 부분들은 에세이들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커먼 데이터셋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에세이, 탤런트, 밸류를 어떻게 엮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니면 이슈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DI 프랩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